네, 안녕하세요. 더 웨스트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오프 설명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고입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 혹은 고등 생활을 위한 학습 계획 역시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 수치를 좀 지키면서 오프 설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있을 더 베스트 학원 설명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 베스트 학원 오프 설명회와 상관없이 오늘도 고입 시리즈 분석 영상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고입 시리즈 분석 네 번째 학교는 상명고입니다. 우리끼리 영상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상명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해. 혹은 시험이 너무 쉬워. 이런 식의 평가를 먼저 내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평가 때문에 현재 상명고 학생들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진짜 시험이 안 쉽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고 문제 자체 레벨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어법 능력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복수 정답을 요하는 객관식 문제 그리고 주관식 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명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어법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실제 상명고 시험 문제 풀이를 하면서 난이도 체감을 좀 해볼까요? 자,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사실 까다로워요. 밑줄치 문장 A 속 문법을 참고해서 그 표 안에 들어간 문장을 그 문법이 들어가게 바꾸라는 건데, 그러면 A번에 들어간 문법부터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보시면 사이즈가 변화하듯이, 잠시만요. 사이즈가 변화하듯이 어떤 horse anatomy, 그 홀스의 몸의 다른 부분도 그래 라는 얘기는 그 홀스의 몸의 다른 어떤 부분도 변해 이거잖아요. 우리 생각해보면 Are you hungry? 너 배고파? So am I.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을 할 때 주어 동사가 am I처럼 도치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the other aspects, the horse anatomy 여기까지 주어 그리고 얘가 동사가 된 건데 도치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동사는 대동사가 되고요. 보통의 대동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문장의 동사가 누구였냐? 라고 하면 change라는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를 대동사를 만들 땐 시제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do, does, did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A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 특별한 시점부 사고가 없다면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did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표를 보세요. 동물 화석이야 show하는 important stage of evolution 진화의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과거의 식물 화석도 여기가 주어 화석도 또한 보여줘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그래 라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A번처럼 so am I처럼 도치를 시켜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so 쓰시고 주어 동사 도치할 건데 이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o, does, did 중에 선택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시제가 A번과 다르게 현재이기 때문에 do, does 중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주어를 보세요. a plant라고 나온 거 보니까 시제가 아니고 수가 그렇죠. 단수. 그래서 so does 그럼 동사 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주어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So does a plant fossil in the past 까지 쓰셔야 끝나겠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그 다음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위글에 비추친 A가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누구를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직업 이렇게 되는데 의 의미가 되도록 단어 문자만을 주어진 단어만을 활용해서 쓰래요.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는 직업인 거잖아요. Who wants 직업 누가 이 직업 원해 이 느낌. 그래서 who wants a job. 자, 근데 직업은 직업인데 어떤 직업이냐면 기본적인 문제가 결정하는 것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꾸며주는 이 부분 안에서 주어가 기본적인 문제. 그래서 basic 더네요. problem. 그리고 문제가 결정하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가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a problem is to decide. 기본적인 문제가 결정하는 것이야. 뭐를? 누구를? who. 근데 누구는 누군데 어떤 누구야? 해고하는. 그래서 who to fire.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앞에 있는 job을 꾸며주게 되는데 이렇게 문장이 꾸며줄 때에는 여기에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접속사나. 그래서 배열성을 봤을 때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where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뭘 빼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job. where a basic problem is to decide who to fire. 배열하는데도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 배열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열을 달려드시면 오답률이 높아지니까 일단 스스로 작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작문한 것에서 이렇게 빼먹은 게 없는지 이중 체크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도록 영작을 하라고 했는데 조건이 붙었죠. 수동태를 쓰래요. 그쵸? 그러면 바로 또 수동태로 가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한글 문장이 능동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능동을 먼저 써보고 그 문장을 이용해서 수동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처리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잎을 먹는 딱정벌레와 뿌리를 먹는 바구니가 은는이가 붙은 얘까지가 주어겠죠. 그래서 고맙게도 단어를 내줬어요. 그래서 leaf eating beetle 잎을 먹는 딱정벌레와 and 뿌리를 먹는 바구미 root eating weevil 까지 썼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해결한 거예요. 얘가 억제합니다. 누구를요? 개체수를요. 그래서 억제하다라는 것을 유지시키는데 상태를 누구를? 얘네들의 개체수 its populations 그걸 어떻게? 억제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니까 그게 in check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를 올릴게요. 여기서 목적어가 누구냐면 its population인 거죠. 오케이, 그럼 가시면 its population its populations 수동태는 BPP 들어가야 되니까요. 동사분이가 keep 시제 현재잖아요. 그러면 are kept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써야 되니까 in check 다 쓰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원래 있었던 주어 끌고 오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 수동태는 뭘 붙여온다? by. So its population are kept in check by leaf-eating beetle and root-eating weevil.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한글도 수동태가 나왔으면 그래도 해결하기가 쉬웠을 텐데 주어진 한글 자체는 능동형이기 때문에 이 역시 오답을 줄이려면 일단 원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정답률도 높여주는 방법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 얘를 어떻게 쓰래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래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의 포맷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if가 들어가시고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들어가는데 단 이때 가정법이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종속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had pp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종속절 나왔으니까 주절 나와야 되고요. 주어. 그래서 포인트가 조동사 과거형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과거 완료니까 여기다도 had pp를 써주고 싶겠지만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요. have pp가 들어가셔야겠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 포맷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 하나 아셔야 될 게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문장의 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since 문장이라는 종속절이 if절로 지금 대체가 될 건데 이 주어진 문장이 긍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야 되니까 얘는 부정으로 가야 되고 이 주절의 원래 문장은 부정이나 가정법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얘는 긍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since가 if로 바뀌고요. you는 그대로 오되 동사가 had pp로 바뀌니까요. If you had showed. 단 부정 들어가야 되니까 if you hadn't showed me 그대로 your homework. 됐어요? 그 다음에 my professor could란 조동사 과거형 더 줬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could 얘는 긍정으로 갈 거니까 더 이상 ant는 안 쓸게요. could not 아니에요. 긍정으로 가야 되니까 could 대신에 뒤에를 have pp로 가야 되기 때문에 could have까지 쓰시고 give의 pp형 given me enough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시험 문제 중에 네 문제 일부만 가지고 온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문법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생각보다 문제 조건 자체가 유형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가 상명고에 가서 좀 점수 좀 따야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는 홍구멍 납니다. 그래서 상명고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시험 범위를 대비하는 학습적 태도, 학습 습관 기르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법 난이도도 절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동안에 문법을 좀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상명고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